최강욱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맞아 출발합니다. 아 오늘 본회의 몇 시 끝났습니까? 아까 대정부질이? 7시 좀 끝났나? 그 식사도 보다 지금 바로 오시는 것 같은데. 늘 그렇지 네가 밥 주냐 언제? 예, 아,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끝나? 분명히 오자마자 한마디 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더라고. 대정부 질의를 내가 오늘 또 시간 체크를 했다니까. 오늘 또 대검도 다녀오셨어요. 양심은 네. 있어야지. 아, 참. 오늘 실내에서는 뭐 못 드시니까 끝나고 대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참 그 갔다 온 얘기부터 하셔야죠. 그 저희 대검 네. 갔다 오신 얘기. 내가 2시 좀 전에 가서 고발장 접수하고 2시쯤에 이제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한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도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있는데 왜 대검이냐? 네. 이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저 공작조가 대검에다가 청부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니네가 풀어라. 그런 뜻입니다. 결자 해지. 그 다음에 과거에 그 수사권을 사적으로 운용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욕이나 보복을 실현하라고 했던 그 깡패 집단하고 지금의 김호수 검찰은 어떻게 다른지를 스스로 입증해라 하는 취지가 있고, 그리고 옛날과 달라서 이제 검찰이 그 갈아엎고 뭐 막는다고 해서 막히는 세상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경찰도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도 할 수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국정감사도 또 곧바로 있고 뭐 그도저도 저게 아니면 특검법도 아직 살아있고 하니까 예. 검찰이 대충 옛날처럼 그 윤석열 하는 식으로 무슨 사본배당을 하고 뭐 어디다가 사건을 파묻어버리고 뭐 이런 또 뭐 휴대전화 가지고 장난치고 이럴 수 있는 때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열심히 잘해서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번에 진짜 이 그 국기문란 검찰의 그 선거 개입으로 관련해서 어쨌든 이 사건에 뭐 많이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본질이 뭐라고 봅니까? 선거에 개입하려는 공작이죠. 뭐 이게 공작. 채널 A 검언유착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지금 윤모 씨가 가장 그 집착하는 문제가 본인 스스로 공작 하고 있는 게 머릿속에 공작을 하던 버릇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본인이 했던 거짓말을 해명해야 되는 순서예요. 네. 뭐 그랬잖아요. 뭐 아니 뭐 고발로 연결도 안 되는데 무슨 고발 사주입니까? 저는 뭐 회사 사주를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이랬잖아. 예. 아니 난 그 사람은 사과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그런 원래 저기가 품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품 총장 자체가 때도 사과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잖아. 그 나름대로 어떤 조직의 기관장으로 있었잖아요. 예.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뭐가 이제 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막 소리치고 욕하고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을 겁박을 해가지고 가는 스타일이라 국민들 앞에 나와서도 그랬는데 조직 안에서 그 똘마니들 앞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지. 자, 근데 지금 그 이 사건을 나름대로 이제 정정식 때문에 어떻게 과연 이게 연결고리가 되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손준성이 한 8월쯤에 정정식한테 다시 따로준 거 아닐까? 뭐 이런 추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력하죠. 그 우리 장재원 선수가 청기를 누설하는 바람에. 아예 그걸 정점식이 윤석열하고 친한데 정점식한테 줬으면 모르지만 왜 초짜 김웅한테 왜 주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 하는 얘기마다 다 뽀록 나잖아요. 하는 얘기마다. 아니 장재훈 의원은 그 좀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이제 언론에 잘 이렇게 노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주목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잖아. 자기가 윤석열 검증을 끝냈다고. 그러니까요. 본인 스스로. 그 윤석열 정점식 관계도 장재원이 아는 거지. 거기 아들도 계속 등장하고 아들이 좀 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또 망발을 해가지고 말이죠. 예. 그 친구도 참 관종기가 있어. 아니 관종이에요. 실제로 관종이고 뭐 주변에 그 취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그 힙합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식의 평가가 뭐라 그랬죠? 뭐 재난지원금이나 받는 놈들이라 그랬다고? 네, 그렇습니다. 참나. 아 참. 지금 이제 그 검찰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뭐 들리는 얘기는 그래도 이제 검찰 보통 이제 그 뭐죠? 그 저 손준성 밑에 과장급들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 있고 네. 그다음 좀 일반 검사도 있을 거고 평검사. 그다음 그렇죠. 밑에는 저희 수사관들은 늘 거기 붙박이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게 상식적으로는 검찰들이 털 때 밑에서부터 되게 치고 올라가거든. 그리고 쫙 증거 증언 다 합쳐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위를 이제 압박하는 전술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뭐 수사관들 평검사 밑에는 다 털었을 거 아닙니까? 그 PC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 증거물들 확보를 했을 텐데 여러 얘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뭔가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유의미한 뭐가 나왔던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디 신문인가에서는 별거 없다, 화탕 찼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네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저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손준성 검사가 처음에 얘기했던 워딩이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쓴 게 아니다. 그렇지. 하나 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본인이 SNS로 전달한 게 아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PC로 전달했나? 내가 쓴 게 내가 안 아니. 쓰고 밑에 사람 시켰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전달은 손준성으로 찍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중요한 거지. 예. 그거는 이제 더 이상의 해명이 없잖아요. 그 뒤로는 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네. 근데 내가 안 썼다는 말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본 적은 있냐 없냐 그러면 고발장을 그 묵묵부답이잖아요. 그거는. 시켜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가 직접 쓰지는 않지. 그래도 손준성이 기수도 있고 나름 직책도 있는데 밑에 검사를 시켰을 거고 네. 거기 이제 첨부 자료나 이런 것들은 거기 이제 수사관들을 시켜서 했겠죠. 대개 이제 그런 구린 일 시킬 때는 초짜들을 시키거든요. 뭐 잘 모르는데 이게 뭔지 저희가- 모르고. 뭔지 모를 때 이제 저희 가가지고 저기 뭐 좀 하나 가져와 봐라 뭐 이렇게 하면은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얼떨결에 한 일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내부에서 그런 거를 검색하고 찾아낸 흔적들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그거 정도는 나왔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나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검찰이 조용한 걸 봐도 아마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었으면 막 나왔을 그렇지. 텐데. 아무것도 안 났으면 지금도 숨어 있는 그 쫄개들 계속 뭐 떠들 거 아니에요. 예, 또뭐 예, 공작이네 어쩌네 하고 그랬을 텐데 그 전에 한번 그 제일 유명한 그 수하 하나가 한동수 검찰부장은 믿지 못한다 어쩌고 글을 하나 썼다는 거잖아요. 검찰 내부 게시판에다가. 네. 그게 조회수가 뭐 5천이 넘었다나 뭐 조회수가 많았대. 댓글 3개 달렸다는 거야. 두 개는 검사. 늘 거기다가 저기 현 정부 비방하는 거 쓰는 검사 2명 남자나 여자나 애들이 썼고 네. 나머지 하나는 검찰 서기관 분이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소리 할 때냐. 이만큼을 썼대. 그러니까 내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서나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지. 검찰 사람들이야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장과 무관하게 그걸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 홍준표 씨가 웃어버리잖아 그냥.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볼 때는 속은 빤한 거고 대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 소위 범죄정보과에 근무해본 사람들은 범정. 예. 이런 식의 공작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그 동안에도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에이 이번에 괜히 또 저 심하게 하다가 자기 거 감추려다가 걸렸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안 겪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네. 안 겪어본 사람들은 검찰 식구들은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하면 어떡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정상적인 생각이지. 그렇죠. 해도 너무했네. 네. 저렇게 하면 어떡해.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뭐 손준성하고 자기는 잘 모른다. 뭐 추미애 라인이다. 심지어 내가 심었다고 했잖아. 뭐 그 얘기는 나오던데. 예. 그 얼마나 궁하면 하다. 뭐 그렇게 좀 얘기를 아셨어요, 하겠습니까? 손준성을? 알지. 나는 손준성이가 어릴 때부터 저는 잘 알아요. 그리고 손준성이가 뭐 이렇게 때 되면은 명절 때 이렇게 되면은 뭐 형님 뭐 이런 거 하면서 인사 안부 문자 보내고 뭐 이러던 사이고. 근데 손준성이라는 본인 캐릭터 자체가 원래 윤석열 똘마니가 아니었던 건 맞지.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이런 친구들하고는 좀 달라요. 네네. 여기는 이제 특수통 검사가 아니고 기획통 검사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족보는 다른데 그렇다 해도 검찰 내부에서 지들끼리 임관 성적이나 뭐 학벌이나 또 장인이 누구냐 이런 거를 따라서 내부적으로 있는 일종의 이제 그 인너 서클 그렇겠죠. 거기 일원이었던 건 맞죠. 근데 그거를 제가 YTN인가 인터뷰를 하면서 손준성 검사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양심을 품고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인성이 손준성이는 그렇게 누구 뒤통수 때리고 막 악독하게 뭐 뒤에서 공작질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지금 윤모 씨가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손준성을 이상한 사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정말로 배신이거든.
자기를 전화도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흘러나오는데.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이제 이용해 먹고 버리는. 그게 우리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박형철 비서관도 마찬가지였죠. 네네. 그렇게 철저히 예. 이용해 먹고도 기소했잖아. 예. 이 우리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어차피 결정적인 증거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네가 뒤집어 써라. 네가 내 얘기만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손준성, 윤석열이 시킨 거다. 이 얘기만 안 하면 자기는 아니 그 얘기를 해도 끝까지 물론 버티겠지만. 아니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손준성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치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정당한 일을 하면 총장한테 보고하고 하지만 그 외 일일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준성의 어떤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본인은 책임 없다는 식으로 하려고 그 얘기를 하나 밑자락을 깔았고 또 하나가 손준성 검사 아니라 누구래도 제가 총장으로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겠죠. 이거는 이제 그 사건에 특정해가지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아니 이 사람 하는 걸로 봐서는 검찰 내부의 고위 검사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 형님 잘 아시잖아요. 저거 손준성이 했다고 얘기를 해도 자기는 모른다고 끝까지 발뺌할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선거를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감옥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지. 뭐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지금 그리고 자기와 부인과 장모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선거 출마해가지고 어떻게든 정치적인 그 일종의 장벽을 치는 거 이게 자기한테 남은 유일한 수단이다라는 거.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 사람 출마한 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이제 조직을 이용해 먹었다라는 게 딱 표가 나버렸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 일까지 터지니까 이거는 뭐 본인 입장에서도 되게 초조할 것이고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겁 많은 사람들이 원래 블러핑 할 때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 그 뭐 다음 주에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김건희 씨 소환 조사할 거다. 그리고 뭐 이제 얘기. 중간에 또 하나 의미 있었던 게 무슨 김호수 총장을 공격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부적으로 김호수 총장한테 줄을 대서 이거 엎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김호수는 뭐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아, 이렇게 되니까 맥락이 다 연결되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는 공수처나 검찰 대검 쪽이 의혹을 가지고 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검이야 뭐 제보자가 애초에 감찰부장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모든 설명을 하고 건넸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 자체가 워낙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죠. 이거를 흐지부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니 제정신 바뀐 사람 같으면 이게 누가 아니 이게 시켜서 저기 다 한 거고 뻔한 일이지 이거를 무슨 증거가 뭐 손준성이가 윤석열이 시켰습니다라고 말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그런 일이 없었던 거고 말을 해야지만 있는 일이야. 아니 나는 더 웃긴 게 윤석열이 시킨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침해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하고 그렇죠. 이거 완전히 정치 공작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자체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그럼. 나는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아니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현직 검사의 이름으로 전직 검사한테 고발장을 써서 보내고 이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정당으로 막판에 기소되는 날 4시간을 남겨놓고 윤석열 씨가 그 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압박해가지고 기소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제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이게 무슨 박지원 원장이 그때부터 그러면 뭐 조성은 씨를 만나가지고 특별한 관계라서 4월 달부터 손준성 이름 조작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해야지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혹을 시켜서 마치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일을 꾸며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런 일에는 진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초원복국집 사건 프레임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게 뻔하잖아. 네. 초원복국 사건이 30년 전이에요. 90년. 예. 30년 전에 김기춘이 했던 일이 지금 대명천재 21세기에 그것도 2021년까지 와가지고 윤석열이 똑같은 그런 방법을 쓰는데 똑같이 또 속아 넘어간다? 이거는 진짜 아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실체라는 거는 되게 심플한 건데. 그럼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동안 이런 식의 어떤 소위 말하는 정치질을 해왔던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계속 드는 게
계속 비슷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원복국 얘기를 앞서 저 일부에서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 처음부터 휴대폰 꺼놓고 전화도 못 받고 이러던 자가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이거는 공작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실관계 얘기한 건 지금 전부 거짓말이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근데 이것을 지금 이게 근데 처리되는 과정이 사실 중요한 거죠. 아니 지금 이제 복잡하게 국민들이 볼 때는 헷갈리는 게 저쪽에서 이제 박지원 프레임을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국정원 게이트. 네네.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질은 모르고 그러니까, 가십거리에만 이렇게 좀 그 관심을 가지게끔 언론이 지금 그런 유도하는. 걸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야당이나. 이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어디 갖다 붙일 게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문제는 손준성, 김웅, 정점식, 국힘당 그다음에 고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 드러났고 이거에 관해서 관련자들을 얼마만큼 문책할 수 있느냐 하는 법적인 문제가 남았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이거는 다 정리된 얘기예요. 끝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어거지를 쓰는 건데 물론 이제 그런 억지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무슨 얘기를 해도 나라를 팔아먹어도 저희가 좋고 윤석열이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 홍준표 씨도 얘기했지만 그 박근혜 구속시킨 사람을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물굿발고 하면서 우리 대통령에다 얘기하는 것 자체도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분들하고 뭐 그걸 이해를 시킬 일은 아닌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좀 제정신 박힌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검이 또 비공식적이지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손준성 보냄이라는 거는 조작될 수가 없는 것이다. 예. 그리고 오늘 제보자가 또 얘기를 했잖아요. 손준성 텔레그램을 직접 타고 들어가 봤다. 손준성이 맞다. 이것까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건 확인이 됐죠. 아니 그러면 검사가 전직 검사한테 보내가지고 언론 특히 언론사 기자들도 다 지금 겁박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이 앞장서서 지금 이 프레임 전환에 뛰어든 언론 이게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선 동아 정도밖에 안 보이던데 중앙도 예. 조금 조심하지 않아요? 중앙은 지금 그 어제 SBS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네, 그 네. 조성은 씨가 했다는 뭐 날짜를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문장을 가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신들이 필요한 문장만 딱 따서 쓰고 있는 아 지금 내일 아마 문장은 그런 걸로 중앙일보가 도배할 거야. 네, 제일 빠르고 아주 비열한 짓이죠. 윤석열이 그동안에 했던 얘기 문장 하나하나만 해보면은 어? 그게 이건 진짜 어떻게 이게 근데 사실 어쨌든 이런 네. 거야. 국정원 박지원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잘못 박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약간 공작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있잖아요. 그리고 비호감도 꽤 높거든. 박지원 국정원장이. 네. 그러니까 정치 고관층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일반인들은 좀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낡은 정치의 뭐 대명사, 술수, 뭐 이런 네.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윤석열과 박지원의 대결 프레임으로 좀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정치 공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자기들이 사과할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게 잘 버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단기간에는 윤석열 중심으로 국민의힘 버티는 국민이 가요. 그렇죠. 이게 결집하는 홍준표가 안 네. 보이고 윤석열만 보여. 결집하는 근데 또 이제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져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한 방에 훅. 그 국민의힘 지도부인 이준석 대표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지.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또 특히 저는 홍준표 씨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간에 신나게 윤석열 씨를 때리다가. 너는 지금 더 이상 총장이 아니다. 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공작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뻗댈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막상 저에 대한 그 고발장이나 이런 것과 일치한다는 게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심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도 이제 더 때리면 내부 분열 책임자 이렇게 몰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굳이 내가 때려가지고 그쪽 당 지지자들 욕먹을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을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윤석열 중심으로 뭔가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쪽으로 가는 모양새가 돼서 자신이 소외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죠. 홍도 그렇죠. 그 홍이 제일 잘 알고 있어 이걸 지금 내용 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게 예를 들면 이러면 어떨까요? 검찰 내부에서 예를 들면 감찰 조사를 해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이거는 대검 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이 관여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어떤 전산 자료의 흔적이나 자료 수집 과정이나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그때도 또 윤석열은 그럴 거라고 내가 손준성한테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를 대라. 어? 대란 말이야. 증거 대라. 이거만 할 텐데. 근데 그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나온 이상 네가 버팅기면 우리가 함께 죽으니까 너 혼자 죽어라라고 나올 거라. 그렇게 나오죠. 다른 후보들은 그럴 거 아니야? 네. 이준석도 마찬가지야. 이준석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을 안고 산화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없죠.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제 저거를 사퇴를 시키네, 제명을 하네, 출당을 시키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게 버팅기면? 궁금한 거는 보통 보시기에 이제 저기 수사 쪽도 잘 알고 계시니까 보통 이 정도 사건이면 증거가 저렇게 들어가면 보통 대검이나 공수처가 어느 정도 기간 정도 주면 발표가 보통 이루어지나요? 아 그거야 이제 뭐 두고 봐야 할 일인데 저는 이번 주 안으로 뭔가 의미 있는 발표는 하나 나오지 않을까 어디서든. 어디서든. 그러니까 대검이 순서대로 나와야 하잖아요. 진상조사 했으니까. 네네. 공식 감찰로 들어가든 수사에 착수하든. 네. 대검 발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검 발표가 추석 들어가기 전에 뭐가 나와줘야지. 그 오늘도 박범계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응답해서 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과 손준성의 관계에 대해서 그 얘기 굉장히 특별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근거가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네, 말이야. 그렇게까지 얘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뭔가 이렇게 제시가 되면 그 그때도 얘기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 한 거는. 그렇죠. 그동안에 뭐라도 주고받았던 있으니까. 뭐가 네. 많이 오늘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얘기는 뭐 수사 중이라서 뭐 입장이 좀 그렇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유일하게 감찰 조사 관련해서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고 그다음에 오늘은 윤석열과 손준성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것은 네. 뭔가 저는 기대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이제 그런 게 나왔을 때도 또 이제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또 뭐라고 이제 나올 텐데 근데 참 비열하긴 진짜 비열하더라. 그거를 박지원 선생의 그 이미지를 차용해가지고 뭐 엎어치기를 하려고 해도 아니 정치공작에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진해당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고발장부터 얘기가 돼야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거 알려진 거 자체가 지금 공작이라는 거잖아. 얘네 얘기들을 100%다 인정하고 양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알려진 게 공작이다 이거잖아. 알려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니 내일 정도부터는 뭘 쳐야냐면 사실 대표님도 당에 네. 국민의힘당의 진상조사단인가 뭐 꾸려졌잖아요. 네, 김재원 김재원 최고가 맡았잖아. 그럼 계속 압박을 내야 돼. 니네 조사한 거 뭐냐. 지금 며칠 됐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내. 왜냐하면 거기서 정점식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나와줘야 하는 게 맞거든. 그렇겠죠. 걔는 그렇잖아. 고발장 근데 김재원 씨가 그냥 말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정점식이 받은 건 다른 경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사람들한테 얘기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밝히라고 해야지. 그게 핵심이지. 아니 김재원 씨가 지금 조사위원장인데 예. 그 양반이 지금 의원인가 아닌가? 의원이에요. 의원이에요? 예. 의원 아니야. 아니, 전직의원, 전직의원. 그렇지. 최고위원. 그러니까 최고위원. 네. 그 양반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뭘까? 난 그걸 생각해 보면 김재원 씨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건지가 좀 나온다고 생각. 의회 입성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아니지. 의회 입성은 너무 멀고 지자체 선거에서 경북지사나 대구시장 대구시장 그다음에 원래 경북이에요. 그렇죠. 경북 지역이. 원래는 지역이 의성, 경북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경북지사 되는데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한 칸 터뜨려? 어? 한 칸 터뜨려? 아니 터뜨리거나 말거나 하여튼 뭐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본인이 경북지사 되는데 가장 유리한 걸로 쓰려고 하겠지. 저 말을 홍준표 의원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김재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느냐. 공명정보 추진단인가 뭐가 예, 등장됐잖아요. 예. 그거를 두고 홍준표 후보가 했던 말이 딱 저 말이었습니다. 저 사람 다음에 대구시장 하고 싶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러면 이걸 제대로 판을 짜겠냐. 윤석열 후보 측의 뭔가 입장만을 계속 대변하고 있는 사람한테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 원래 윤석열을 계속 비호했죠. 그러니까 케어했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홍준표 후보하고는 거의 척을 졌고 예. 윤석열 씨 쪽으로 됐는데 왜 이 사람이 이제 검사 출신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우병우하고 대학 동기예요. 예. 그리고 김재원 씨가 살아온 인생이 또 그간에 보여준 흔적이 있고 주로 잘하는 게 이제 센 사람 앞에 가가지고 90도로 인사하는 거잖아.
근데 그 양반 옛날에 본회의장인가 술 먹고 본회의장에서 네, 술 술 먹고 먹고, 들어왔고 네. 막 그거 있었잖아. 음주. 그러니까 그 양반이 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외부의 조사 결과 발표나 이런 걸 보니 이게 윤석열 씨 말대로 지금 공작이다 이렇게 외치기에는 너무 근거가 없고 좀 취약하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전혀 여기는 당은 관련된 바가 없고 고발장 받은 바도 없고 이거는 다 박지원의 공작이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어차피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오는 순간 이제 동력을 잃고 계속 추락할 거 아닙니까? 근데 김재원 씨가 바보가 아니에요. 김재원은 네. 그럴까 당으로서는 확인할 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시간 질질 끌다가 네.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일단 게 침대 그나마 축구하겠지. 최선의 방책이겠지. 수사권이 근데 없으니까. 그럼 일단은 그렇게 침대 했을 때 축구할 사람들이 이 양반이 나중에 뭐가 되려고 하든 어떠든 상황에서 아니 뭐 했냐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예. 자 오늘 대표님 그 페북에 그거 올렸잖아요. 공수처에 그 누구죠? 여당 그 우리 저 표창원 의원 김숙정 아, 예. 검사. 보좌관 출신의 검사 김숙정 검사. 어. 네. 그 고발사주 사건 배당했다. 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책임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갖고 막 뭐야 이거 한참 봤어. 내용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 검사도 아닌데 그렇죠. 공수처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있는 사람 다 끌어 모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름 하나 발견해가지고 조선일보 일면에다 썼다며. 네. 그 어떤 분이 적절하게 저기 반론을 하셨더만 그 윤석열이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다. 그렇지. 끝. 그걸로 끝이지. 아 참. 진짜 이게 갖다 거는 거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진짜 아주 야 이렇게까지 그리고 진짜 꼼꼼하게 살피고 있으면서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아니 오늘 뒤집어 조선일보 엎으라고. 일면은 진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박제를 해서 정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신문인가? 이게 언론인가? 이게 공작 집단이지. 뭡니까 그게? 그거 뭐 김숙정은 그거고 또 뭐라 그랬지? 또 한 사람 무슨 공수처 누구 한동순지 누군지 뭐 또 갖다 붙여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했죠. 둘 다 믿을 수 없는 저쪽 편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거는 뭐 계속해서 똑같은 논리이긴 한데 이게 나는 그 조선일보의 어떤 공격 포인트는 계속해서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실체에 대한 기사는 크게 없습니다. 조선일보 실체에 대한 기사는 쓸 게 크게 없거든요. 없고, 예. 계속해서 그 구성원들에 대한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뭐 박지원 국정원장처럼 이제 메신저에 대한 그러니까 제보자의 공신력이나 신뢰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 믿을 수 있느냐? 이 제보자의 어떤 정치 이력은 이렇다. 뭐 박지원이랑 친하다. 박지원이랑 이런 거 했으니 그렇지 않았겠느냐? 뭐 등등등. 아니면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 속도 내는 거 뭔가 의구심 있는 거 아니야? 공수처도 뭔가 정치 편향적이고 뭔가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정치적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계속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블랙박스에 지금 어떤 뚱뚱한 사람이 몰고 가던 차가 흰머리 남자를 치는 게 지금 확인이 됐다. 응? 그러면은 그 차가 그 뚱뚱한 사람이 운전을 한 건지 운전하라고 시켰는지 옆에 앉아 있었던 건지 차가 그 누구 건지 뚱뚱한데 쩍벌하는 사람 말한 거죠? 그런 거를 확인해야지. 거기서 지금 블랙박스가 무슨 누구 차에 달려 있었네. 어? 블랙박스를 키는 사람이 뭐 평소에 알코올 중독자네. 뭐 그건 믿을 수가 지금 없네. 중요한 게 예. 아니야. 실제로 그렇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진짜 더러운 거는 그 젊은 여성이 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무슨 그러니까요. 아주 종편에 나와서 교묘하게 무슨 얘기를 한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뭐 이따위로 얘기를 한다며. 두 분의 관계가 뭐 보통 사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아주 그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그 거죠. 뉘앙스가 너무 웃긴 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했던 말이 그 사진 하나 두고요. 김기현. 네, 그러니까 김기현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사진이 뭐냐면 이제 박지원 원장이랑 조성은 씨가 이렇게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귓속말하는 정도 이런 느낌인데 표현은 그렇게 내밀한 관계. 그그 사진 놓고 공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야 박지원 저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을 안 맡고 그냥 국회의원이었으면 지금 뭐 지금 네. 날라다녔을 텐데. 아니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박지원 원장을 이 판으로 끌어들이는 이상 그 양반이 손 놓고 당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가 있어도 있을 거라고. 전략적인 실수를 근데 한 지금은 거. 박지원 원장 끌어들이는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검에서 뭐가 발표가 좀 한두 개 나와줘야 그 다음에 이제 하기가 편하겠지. 그나저나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은 대표님 좀 억울했던 그런 것들이 좀 벗겨질 수 있고 이 기회에 기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굉장히 당원들이 지금 또 막 관심도 고조됐을 것 높아졌을 같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그러시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저한테
고생이 너무 많다 힘내라 이러시는데 뭐 제가 왜 고생을 하겠어요? 전 즐겁습니다. 그 거짓말하고 지어내는 사람이 고생이지. 이거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얘기한 게 이렇게 뽀록이 나면 마음속으로는 좀 그래도 사람인데 양심의 타격을 입죠. 그러니까 그 도리도리 심해지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저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도리도리 같은 거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 대표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마침 한 번 또 연기했잖아요 지금. 연기가 아니고 예. 날짜를 좀 여유 있게 잡은 거죠. 이게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서 하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인터벌보다 더 길게. 예. 왜냐하면 선거법 사건은 또 특히 빨리 끝내도록 법에 돼 있어서 항소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3개월 안에 도저히 이거는 끝낼 수가 없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재판부도 뭐 지극히 밝혔기 상식적인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대표님 나오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서 대표님이 종종 화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뭐 발언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언론사 지상에 실리는 것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건 두 가지가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 왜 기자들한테 질문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연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안 쓰냐고. 메이저 언론들은 왜 안 쓰냐고라고 했을 때 그 기자들 머리 위로 지나갔던 게 점점점점이었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기자들만 딴 얘기 없었습니까? 없었는데요. 난 기자들이 정말 이거는 좀 이거 나는 좀 쪽팔려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최강욱 대표님 왜 저기 대표라고 호칭 안 하냐. 그것도 있죠. 일부 내가 아침에 뉴스 보다가 열받아 그거 쓴 거거든. 의원이라고. 내가 최강욱 예전에도 의원. 몇 번 그런 기자들 봤는데 이 행태가 안 고쳐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글을 썼더니 조선일보 내 스토커였나 봐. 바로 무슨 뭐 조선일보 인터넷판 썼대. 그러면서 전라고 1년 선배. 그리고 이제 박시영 대표 사진 제일 잘 나온 거 썼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까진 이후로 저에 대한 그 기사 제목이나 논조가 좀 많이 달라졌던데요. 그 예전 같으면 제가 뭐 너는 깡패인지 검사인지 밝혀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 때 그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최강욱 막말 뭐 당연히 그 제목을 그렇게 달지 않았겠어요? 표현을 세게 막같이. 뭐 그래도 뭐 품위 없는 말로 뭐 기자회견장을 더럽힌 뭐 야당 대표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썼을 텐데 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그냥 그대로 써주지? 그리고 재판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도 제일 자세하게 정확하게 쓴 게 중앙일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계세요. 진짜 신세계야.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제 이런저런 고발장 같은 거 이제 저한테 물어보려고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제가 사건이 하도 많다 보니까 네네. 이게 3건인데 오늘 우리 황희석 최고위원도 헷갈리더라고. 아침에 엉뚱한 소리 하길래 하다가 나한테 혼났는데 3건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이 고발장이 지금 똑같은 고발장으로 나온 게 4개거든요. 예. 이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막 서로 헷갈려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시는데 한번 전화 오서 어떤 분이 여기자분인데 되게 목소리가 이렇게 착한 목소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근데 나한테 전화해서 통화가 되면은 어떻게 하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왜 무섭냐? 아니, 내가 그 전에 우리 대변인이나 보좌관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게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여의도판에 오래 있었지만 기자가 국회의원한테 전화하면서 무서워서 전화를 못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무섭냐? 내가 뭐가 무섭냐?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데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래서 왜 뭐가 무섭다고 같을까 그랬더니 뭐 잘 모르고 물어보면 되게 혼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들한테는 그럴 수 있겠다. 그것도 모르고 물어보냐. 그러니까 엄한 정보를 가지고 이걸 자꾸 유도하는 그러니까 제일 제가 보기에 수준이 떨어지는 나쁜 기자가 그거거든. 그냥 전화가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어. 고발장 뭐예요?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아니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그거는 또 하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게 우리 최강욱 대표님하고 추미애 후보님하고 허그하는 사진이 하나 떴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블러 처리가 돼가지고 저 뒤에서
하얗게 처리돼 있는 사진이었는데 이게 점점점 깨끗해지는 화면이 나오더니 실상은 이랬습니다라고 떠더라고요. 그게 열린민주당에서 있었던 행사의 추미애 저희 이제 열린민주당 TV에서 네. 아 얼마 전에 민주당 나오지 후보들 않았어요? 이제 이렇게 모셔가지고 예, 모셔서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 얼마 전에 나오셨죠? 예전에 그거는 예전에? 그 전에 나왔었고 예. 이제 후보 시리즈로는 이낙연 후보가 맨 처음에 나오셨고 예. 김의겸 의원하고 언론개혁에 관한 대답을 하셨고 예. 그다음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이 사태가 터졌으니까 예. 추 장관님이나 저나 황희석 다 당사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길래 이제 저 열린민주당 TV에서 한번 송출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오셔서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음. 좀 이렇게 뭐 얼굴에 이렇게 그 윤기가 많이 없어지고 살이 찌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차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제 먹고 힘들면 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간식 먹어야지. 그래서 좀 제가 기운을 좀 넣어드리려는 의미로. 아, 기운은 뭐 딴 게 아니라 득표 활동을 좀 해주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이 몇 명이 박지원이가 대표적이고. 내가 추 장관님한테 계속 그랬어. 아니 왜 남의 당 TV에 와가지고 돈 한 푼 안 내고 이게 뭡니까 지금? 어? 그러고 가서 또 3등 했잖아. 바로 득표 쫙 올라갔잖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여기서 우리 박주민 선수가 동참해서 아, 여기서 또 박주민 TV를 제가 자꾸 나갑니다. 아. 박주민 선수가 지금 조회수가 2천에 3천에 이러다가 제가 나가면 2만에 3만에가 됐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박주민 구독자를 30만을 만들어가지고 박주민 노래를 시키자. 지금 18만인가 뭐 됐더라고. 그랬더니 뭐 노래뿐입니까? 춤도 추겠습니다 막 이러던데 머리를 씻는다 뭐 이런 타격선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남 좋은 일만 해야 되는지 참. 그러니까. 아, 참. 아니 명실상부하게 대권 후보로 떴어 지금. 조회수가 제일 많아. 추당. 네. 누가요? 제가요? 요즘에 제일 많잖아요. 어딜 아, 가서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게 무슨 대권 후보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 요즘에 지금 이게 좀 다 선거철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니 박 대표님은 계속해서 지금 대권 후보 만들고 싶으신 아니 근데 거예요.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 냅니까 안 냅니까? 진짜? 아니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금 논의할 시간이 없어. 이게 윤석열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대충 사람들이 추석 전에 뭐가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렇게 네. 기대를 많이 제 했거든요. 느낌은 우리 당원분들께서는 그 내는 게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요즘 보니까 이거 내야 되겠는데 저거 저런 식으로 윤석열이 계속 어거짓으면은 그래도 누가 나가서 저거 한번 때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인 난관들이 좀 저희는 있어서 근데 이게 지금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논의는 어떤 틀로 보통 이루어지나요? 뭐 예를 들면 지도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이게? 그건 아니죠. 저희는 열린민주당이잖아요. 당원분들의 투표를 붙입니까? 의결 당원분들의 투표를 붙여서 그걸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 사전에 이제 당원분들 저희가 의식 조사도 한번 했고 네. 그 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는 또 국면이 또 바뀌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보고 그러면 한 10월 초 정도는 보통 상식적으로는 결정하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저희도 민주당 후보가 누구든 저희도 당원상으로 뭐 선거 180일 전까지 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아, 물론 예. 단서 조항으로 좀 늦출 수는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당원을 지키려고 하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누가 나가면은 그 TV 토론이 기대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특히 제가 나가서 윤석열 씨랑 앉아가지고 TV 토론하는 게 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 윤석열 씨가 저는 TV 토론까지 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렇죠? 아 그러면 심심하잖아요. 어디 뭐 구치소에서 TV 토론 할 수는 없잖아. 아, 그건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 TV 토론 나간다는 거는 그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더만 왜요? 그게 오늘 요건을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의석이 5개 이상이어야 하고 예. 그게 그거 5호인데 엔드가 아닌데 의석이 5개나 오호야? 정당 득표 얼마나 이렇게 5호야? 5호야. 엔드라고 아까 들었어. 그러니까 5석 이상이거나 예. 그다음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얻었거나 네. 예. 그다음에 또 지지율. 지지율이 5% 이상 그렇지, 나오거나. 맞아 지지율이 있어요. 근데 그게 5호라고요? 나는 엔드라고 들었어. 아니 그 5호에 5호. 엔드면 그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아니 그리고 냉정하게 무슨 말해서 지금 뭐 어떻게 그게 제가 거기에 끼겠습니까? 아니 홍준표 윤석열은 그 최 대표님이 토론하자면 안 나올 거고 홍준표 그 후보께서는 잘하면 나갈 수도 있어. 그렇죠. 본인이 만약 윤석열하고 갭이 굉장히 있어 따라잡아야 돼. 만약에 열린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하고 한 최강욱 카드가 대표께서 필요하다면 나오는 걸로 만약에 결정이 됐으면 홍준표하고 빅매치하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정식 대선 토론 말고 그 전에 하는 토론? 그러니까 그건 TV에서 하는 거고 다양한 매체들이 있어요. 매체에서 이렇게 붙이는 거? 왜 매부쇼나 뭐 이런데 또 무슨- 매부쇼 지난번에 한번 보냈잖아요. 그 매불쇼 최후 아니 홍준표 후보하고 저하고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밌잖아요. 윤석열 씨는 절대로 안 나올 거고. 윤석열은 안 내가 나오죠. 지금 몇 번 말했어 나오라고. 그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공개 토론. 그 다리 벌리고 헛소리 하지 말고 나오라고. 어? 내가 당신 무슨 얘기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나오라고. 오늘 왜 사람이 썸네일 그렇게 나왔다. 자신이 없고 나오라고. 왜 그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나오라 말이야. 자, 좋아. 이거 보고 안 나오면 이제 안 나오면 지는 거야. 아니 그나저나 그 강민정 의원이 오늘 그 유지. 유지비 논문 네. 관련해서 세게 깠지 않습니까? 이거 그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75년 국민대 역사를 시궁창에 처박는 거다. 네네. 예,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게 사실은 그 유지라는 거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 이제 강민정 원내대표인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의미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여기에다 참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논문은 몇십 년 전의 것까지도 다 이렇게 검증을 했는데 고작 그 시효 5년이라는 거 그게 학칙도 제대로 된 학칙도에 부칙이 붙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지금 이게 뭐냐면 검증 포기라는 거예요. 검증을 못한다, 검증을 안 한다가 아니라 검증 포기라는 걸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럼 국민대는 이건 그 국민대 재학생들 그리고 국민대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긴 걸었죠. 그렇죠. 교육부가 뭐 그걸 그렇게 해서 끝낼 일은 아니고 뭐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그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국민대가 벌이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썼더만 국민대학교 이름을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꿨으니까 초등대학교라고 바꿔라. 국민대 대학인 좋은 사람 참 많은데. 국민대 좀 얼마나 많은 분들 훌륭한 분들을 배출했는데 손석희 사장님. 그 다음에 이 윤건영 의원도 국민대요. 그럼 아니 논문만 보더라도 홍진영 씨 네, 조선일보는 트롯 가수 예. 그거 논문 저기 했다고 얼마나 난리를 쳐가지고 취소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수는 노래 부르는 분이지 그 학문하는 분이 아니거든. 네네네. 근데 그런 분 논문도 다 검증해서 취소시켰는데 이거는 지 남편이 스스로 우리 와이프는 공부만 하느라고 뭐 석사학위도 2개씩 있고 해서 뭐 대학 강단에도 쓴 사람이다. 그거는 학위를 바탕으로 지금 먹고 살아서 수입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의 논문을 5년이 뭐 그것도 5년도 근거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요. 법을 당연히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칙으로 지금 본조항을 엎은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궁색하고 국민대가 한번 큰일을 치를 것 같습니다. 이거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 야, 사람들이 진짜 열받으면 하지. 그렇죠. 어느 부산대 뭐 정도지. 이런 아무리 사태들을 해도 다 봤는데. 해도 어느 정도지. 아니 그리고 그거를 또 꼭 무슨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야지만 우리가 아는 건 아니에요. 그 지금 선거 공작 저 고발 청부나 똑같은 거지. 아니 그 유지를 YUJ라고 썼으면 끝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박사 논문이잖아요. 박사 논문. 그럼. 네, 이거 사실 학사 논문 쓰면서도 그러면 교수님한테 요거도 먹고. 아니 나는 이런 건들이 윤석열한테도 굉장히 안 좋거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처리하는 게. 그렇죠. 얼마나 그게 장모 뭐 부속으로 나오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윤석열 도와주는 게 아니야. 사람들 도와주는 마음속에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중간에 한번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학술 정보 공개하는 무슨 사이트에서 그거를 또 제대로 된 영문 표기로 바꿨다가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그렇죠. 네. 얘기하니까 또 뽀록 났죠. 다시 또 되돌렸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가 권력 앞에 얼마나 천박한가 하는 걸 좀 일부 사람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좀 느끼셔야 될 것 같고. 그 참 윤우진 건은 그것도 뭐 그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졌죠. 지금 곧 뭐 뭔가 밝혀질 것 그러니까 같은 느낌도 들던데. 제가 들은 뒷얘기에 그런 게 있어요. 국민대가 저걸 저렇게 못한 거는 당시에 국민대가 그게 무슨 이상한 대학원이야 이름이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인가 네, 뭐라고 네. 새로 만든 대학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말하자면 장사가 안 되니까 학위를 좀 남발했대요. 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딱 터지게 되면 다른 것도 다 내내 다 비슷한 거라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라는
내부의 속사정이 그게 네, 있구나. 네, 그러니까 걱정을 국민대 좀. 입장에서는 그 국민대가 다른 대학이 없는 정치대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있어, 예.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실제 정치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뭐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치대학원에 수업은 안 나오는데 학위는 받으시는 분들이 제법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일종의 그런 학교 차원에서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했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다발로 다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 국민대가 지금 그렇죠. 저렇게 몸조심한다. 저렇게 뻗당기면 저거 수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더 일 키우는 거죠, 저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윤우진 씨 거는 예. 지금 보니까 윤우진 씨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구명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주장이 뭐냐면 윤석열 씨가 자기를한테 많이 받아먹고 이용하고 거짓말한 게 맞다. 근데 내가 그걸 다 얘기할 테니 내 걸 빼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나 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설들이 이렇게 막 떠돌다가 지금 정치권에서도 제 귀에 들어오고 법조에서도 들어오고 한 건데,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분은 워낙 여기저기다가 막 흘리고 다니신 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되게 괴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변호인들도 검찰 출신 거물들을 지금 여러 명 선임해가지고 막 다니는데, 그러저러한 얘기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일종의 카드로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던지시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청부 고발 저 의혹 사건이 도이치모터스나 윤우진 사건 이런 등등의 검찰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수사하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토대를 깔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리고 윤우진 씨는 그 육성이 나왔잖아. 내가 네. 그 저기 윤석열이 변호사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렇게 온 거 맞다. 그렇죠. 예. 다 얘기했는데 이제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윤우진 씨한테도 무슨 박지원 공작이다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깝깝하지. 윤우진 씨 입장에서도 거기를 다 아예 얘기해서 방송도 나왔고 돈 지어주고 돈이 뭐 1억 원짜리 막 찔러주는 것도 나왔고 그랬는데. 윤석열이 집사부일체 SBS 그 일요일 날 나오는데 그 전에 뭔가 나올 가능성이 많네. 도이치모터스나 뭐 윤우진 건이나 SBS도 참. 오늘 윤희숙 의원 사태 처리했잖아요. 네네. 근데 야 찬성표가 압도적이더라고요. 188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는 대검 가서 그거 접수하고 가느라고 조금 늦어서 표결을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요. 아슬아슬하게 막판에 제가 들어가서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냐 그랬더니 의총에서 각 당 의총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의견이 안 모아져가지고 아마 자유투표로 맡기기로 하고 들어왔었나 봐요. 어쨌든 좀 늦게 들어오라고. 그렇지. 2시 한 2시인데 20분인가? 2시 20분쯤 들어온 것 같아. 들어오더라고. 예. 근데 뭐 다들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반대표가 20표인가밖에 안 20 됐어. 몇 표, 예, 20 그러니까 표. 민주당 의원들이 놀래던데 저거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야. 윤희숙 의원 개인에 대한 호불호. 그렇죠. 보기 싫다 더 이상 꼴 보기 국회에서 싫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이걸 처리하면 이낙연. 이낙연 문제 이낙연 기사에서 대표는 여러 어떨 또 것인가. 부동산 의혹 있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죠. 선례가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아니 그리고 거예요. 또 이제 진지하게 고민한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구 의원인데 네. 지역민들이 선택한 국회의원인데 네. 전례라고는 과거에 독재 정권 시절에 야당 총재 목을 치기 위해서 김영삼 총재 제명한 거 한 번밖에 없잖아요. 제명이요? 대명이죠. YS.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제명한 것밖에 없는데 이걸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게 뭐 선거나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서 과연 맞는 것인가를 나는 고민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한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빈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게? 이런 사태, 이렇게? 사태 의원 사퇴. 아니 그러니까 그 쇼로 사표 던지는 사람들은 이제 생기기 마련이야. 생기면 바로바로 사퇴하는 걸로 가는 아니, 거지. 네. 나는 쇼 했는데 씨 사퇴 돼버렸어. 아니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서울시장 예를 들면 경기지사 같이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 한 2년 전에 약간은 별로 욕먹을 일은 아닌데 사퇴서를 던지는 수도 있어. 약간 그런 부분은 면피하고 큰 자리 도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작전상. 작전상. 그럴 수도 있고 또 참 웃지 못할 얘기 중에 하나가 윤희숙 의원 그 건을 가지고 좀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 사람 공작 사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윤희숙 사건이 꽤 시끄러운 주제였잖아. 그렇죠. 예.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서초동에서 지금 윤모 씨의 그 수하에 있던 정치 검사들이 애들이 좀 불안하잖아요. 응? 지네가 봐도 이게 좀 안 될 것 같고 그 내부에서도 이제 다 차갑게 대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을. 과거에 윤이 있을 때나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렇지, 눈도장 그렇죠. 찍어서 네. 내 보직 좀 챙겨볼까 하는 거지. 이제는 저것들 우리 조직을 망가뜨린 이렇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국힘당 쪽을 찾아다니면서 윤희숙 이거 빨리 제대로 처리해달라. 아. 그 얘기를 한대. 그래서 지가 거기 나가려고. 서초갑은 서초니까. 나가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서초갑은 나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또 자기들 그렇죠. 할 수 네. 있지. 거기가 뭐 아성이니까. 야, 야. 온갖 얍삽한 인간들이 다 모여 있구나. 참 그나저나 하여튼 종합하냐.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뜨겁습니다. 이 얘기가. 예, 그러게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참 걱정입니다. 처음에 예상을 못했던 일도 아니고 예상대로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가고 있어요. 저렇게 하고 있으니 아니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나? 다 지급하고 나중에 지금 입장이 곤혹스러우면 12%든 10%든 정산을 통해서 세금 정리하는 게 뒤늦게나마 수습할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철원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이거는 지금 연서명을 해서라도 100% 지급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으시던데 저는 뭐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이게 참 여건 안타까운데 어쨌든 저 10월 초에는 우리 열린민주당이 어떤 형태든 간에 네. 대선 관련해서, 어쨌든 예. 행보 전술 전략과 전술 후보 전술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겠네요. 지금 일정상 보면 어떤 형태가 되든 정리가 돼야죠. 저희도 예, 10월 초에는. 정당으로서 뭔가 대선에 임하는 확실한 입장을 당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하겠습니다. 야, 예, 진짜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이 정말 기운을 낼 시점이 왔네요. 예, 열린민주당은 보니까 이거 당원 한 분 한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뭐 그게 다 집계가 되는 거잖아요. 한 분도 그럼요. 빠짐없이.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의견 내시는 내용들 저도 그 열린민주당 카페에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 정말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결당원이 10,000명 정도 되는. 12,000명 정도로 12,000명. 늘었는데요. 예. 보통 어떤 저희가 전당원을 대상으로 뭔가를 여쭤보는 걸 하면은 제일 투표율이 낮았을 때도 65% 정도.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해요. 보통 한 80% 정도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다들. 그럼.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뭐 얘기 많이 나누. 오늘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따로 준비한 거 있는데 못 했던 아니 얘기? 뭐 저는 준비를 특별히 안 하고요. 그 뭡니까 저기 지금 하여튼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네. 주변 분들하고 논쟁을 하시거나 뭐 또 추석 때 또 이게 화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밥상에 올라가겠죠. 그러면 네. 결국 놓치지 말고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현직 검사가 전직 검사한테 고발장을 써서 주고 그것을 기소까지 연결시켰다 결국.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그거를 관여해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 딱 한 명입니다. 그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육군 참모총장도 아닙니다. 그 한 명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시끄럽게 손가락질하면서 정신 사납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최욱 대표님을 저희가 이제 제가 졸라서 대선 때까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네. 좀 나와주십사 요청을 드렸었고요.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아이 진짜 왜 그래요? 거절하지 사실은 않았는데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거절하지 않았는데 10월 달에는 왠지 대선 후보 최강욱으로 모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설레임, 기대 예. 네, 가지고 오늘 최강욱 대표님 모시고 박시영 TV 신나게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열린민주당도 좀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최강욱 대표께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 계시니까 아마 좋은 소식 들고 10월 달에 다시 오지 네.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저희 제작진들 요거는 썸네일 그걸로 써주세요. 우리 아까 대표님 하셨던 거 나오라고. 나오라고. 요거 딱 캡처해가지고. 나오라고. 오늘 제발 해주시면. 비겁하게 뒤로 좀 안 숨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등치도 큰데 자꾸 숨어.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